짠! 서술 타임! 우리 서술형을 어려워하는 리즈동이들 너무 많은데 서술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영역이 아니야. 오늘 쉽게 배우는 방법 다 알려줄게. 일단 서술형은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단락서술, 세상에 여기 맺음말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 내가 써줄게. 맺, 말. DPPT는 덕인데 어떡하냐. 단락서술은 일단 맺음말부터 찾는 거래. 그러니까 일부분만 장문하는 거 있잖아. 그 일부분만 장문하는 건 맺음말부터 찾는 거 오늘 연습해 볼 거고, 그 다음 한글 문장에 주, 술, 형식을 찾아주래. 한글 문장을 내가 장문을 하는 걸 연습하거나 아니면 시험장 가서 써야 될 때는 먼저 수어부터 찾아. 수어부터 찾아. 동사 찾으라는 얘기야. 동사 찾고 그 다음 주어 찾고 요거 몇 형식이지? 이렇게 찾으면 생각보다 엄청 쉽게 풀릴 거야. 오늘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 일단 단락수술부터 연습을 해볼게.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지 이 부분을 장문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이거 다로 끝나지 않았다. 문장 아니다. 그럼 뭐부터 해? 맨 마지막에 맺음말부터 보는 거야. 맺음말 보니까 어때? 인지 라고 되어 있지. 인지 우리 뭐라고 했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 이제 간접 의문문을 써야겠다 라고 알았어. 그럼 어떻게? 의문사 쓰고 문장 써야지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 문장을 분석하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수로 찾아. 동사 찾고 그거에 주어, 주체 찾고 그 다음에 형식을 찾으면 된대. 그러면 봐. 여기에서 수로 뭐야? 핵심적이다. 핵심적이다. 그러면 뭐가 핵심적인데?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은 이제 의문사니까 빼고 아이디어가 핵심적이다. 그리고 가장이라는 이 부분은 핵심적인을 수식하고 있는 most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주어 자리 쓰기 전에 어떤부터 써야 되잖아. which. 그 다음 주어 써야 되죠. ideas. 그 다음 가장 핵심적이다를 쓸 건데 우리 주어 다음에는 항상 동사를 써야 되잖아. 근데 이제 핵심적이다가 몇 형식인지 보면 핵심적인, 핵심적이다. 형용사가 수어가 됐으니까 이런 걸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동사 자리에 이제 비동사가 나오니까 동사의 수일치, 이 비동사를 활용해서 수일치 are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보어 자리에 이 형식이니까 보어 자리에 most central.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단락 독해 했으니까, 단락 서술 했으니까 전체 문장 서술 챌린지 한번 들어가 볼게. 자, 한 번 더 복습해 볼게. 문장 서술할 때 뭐부터 찾는다? 여기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네. 여기 퀴즈 낸 것처럼 할 수 있겠네요. 뭐부터 찾는다? 수어부터 찾는다. 그 수어에 뭘 맞춘다? 주어를 찾는다. 어디에서? 한글 문장에서 먼저 수어 찾고 주어 찾고 그 문장의 형식을 찾은 다음에 아까처럼 가이드라인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뭐 이런 가이드라인 쓰고 이 안에 단어만 요렇게 끼워 넣어주면 끝이야. 같이 한번 해볼게.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가 장문할 거라고? 장문할 거야. 봐. 사실 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이 일관된 틀로 조직화되어 있고 전문가가 사실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문장에서 수어가 뭐야? 수어 찾기가 어려워요. 끝으로 가면 돼. 수어는 맨 마지막에 있어. 뭐야? 의미한다. 요 의미한다가 수어죠. 그러면 뭐가 의미하게? 뭐가 의미하게?
전문성이 의미하는 거야? 은는이가가 붙었다고 전부 다 주어가 아니야. 잘 읽어야지. 이 의미한다랑 호응하는 주어를 찾아야지. 뭐가 의미할까? 바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동사 찾고 주어 찾았습니다. 그럼 얘 몇 형식일까요? 3형식입니다. 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를 의미한다니까 큰 틀로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안에다가 채워넣는 거야. 여기다 못 채워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여기다 못 채워넣어. 의미한다. 여기에 못 채워넣어. 이 꺾기 괄호를 다 채워넣는 거지. 그럼 하나하나 가볼게. 자, 일단 핵심 문장부터 써볼게. 이만큼이 목적어라는 거죠. 밑줄 친 부분이. 핵심 문장부터 가볼게. 사실은 in fact니까 써주면 되고요. 한 주제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근데 지금 주어 자리에 볼펜은, 지우개는 하고 핵심은 그 일반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꾼 동명사가 나와줘야 되겠네.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라는 말은 전문성을 가진다니까. 여기서 뭐를 찾아줘야 돼? have knowledge. 요걸 찾아줘야 되지. 그 다음에 얘를 주어에 넣으려면 명사로 바꿔. 뭐로? ing를 붙여서 넣는 거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주어 자리에 뭘 써줘야 돼? having knowledge. 그 다음 전문성이 있다는 것에다가 아직 주어 안 끝났어. 얘에 대한 형식 끝까지 써야 돼. 한 주제에 대한 이 뒤에 붙어야 되죠. 한 주제에 대한 어떻게 붙여? about in a topic.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야. 그 다음에 목적어는 어디에 쓸 거야? 뭐뭐를 의미한다지만 쟤는 가이드라인 보니까 동사 뒤에 쓸 거야. 그럼 뭐부터 써주면 돼? 의미한다부터 써주면 되죠. 그럼 의미한다 어디 있어? mean. 여기다가 mean을 쓸 건데 항상 동사를 쓰면서 외치세요. 수시제 방향. 수시제 태를 외치세요. 지금 보니까 의미했다 쌍시옷 없죠? 쌍시옷이 있어야 과거인데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제에다가 동명사랑 수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단수일치 시켜야 되죠. 그래서 s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요. having knowledge in a topic means 로 시작하는 문장이 돼야 돼. 그 다음 나는 이제 요따만큼 긴 목적어를 한번 작문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줄부터 작문을 해볼게. 이 문장을 쓱 보니까 목적어가 되게 길어요. 이 고를 이용해서 이제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작문을 해보자는 거야. 이 문장을 절 안에 있는 문장도 결국 문장이니까 뭐부터 찾아? 동사부터 찾는 거지. 자, 동사 한번 찾아봐. 조직화되어 있다. 조직화되어 있다. 얘 주어는 누군데? 지식. 지식이 조직화되어 있다. 근데 이 조직화하다라는 organize라는 동사가 이제 되다라는 수동태로 바뀐 거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얘네들을 이 문장을 통째로 뭐로 바꿔? 는 것을 뭐 붙여서? that 붙여서 명사화 시킨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에 넣은 거잖아. 그래서 뭐로 시작합니까? that으로 시작합니다. that. 그러면 that에 이제 여기도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지식은 뭔데? 여기 knowledge. that knowledge. 그 다음에 동사는 뭐야? 조직화하다는 organize인데 조직화되다니까 be organized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항상 동사를 쓸 때는 뭐 외쳐? 시제 이렇게 외치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로 들어가야 돼? is. 보어 자리에 보이나요? 앵글이? 여기다 쓸까요?
organized 요렇게 써주면 이제 대절의 첫 번째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도 한번 봅시다. 이 두 번째 문장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지. 두 번째 문장은 더 길어요. 전문가가 사실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래퍼 같죠? 어쨌든 여기서도 동사부터 찾는 거야. 동사 뭐 있어? 구분할 수 있다. 근데 동사를 찾을 때는 핵심 동사를 찾는 법이 있어. 조동사, 시제 빼놓고. 조동사랑 시제 빼놓고 보면 할 수 있다. 조동사랑 부정 빼놓고. 조동사랑 부정 빼놓고 보면 할 수 있. 리을 스윗이거든요, 사실. 리을 스윗을 빼면 어떻게 나와? 구분하다가 나오죠? 구분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를 이용해서 이해하다 라는 수로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이해하다와 구별하다의 주체는 누구야? 주인은 누구야? 바로 전문가죠. 전문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전문가는 이해합니다. 전문가는 구별합니다. 이렇게 주술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동사들의 이 대절 안에 있는 이 동사들의 형식을 한번 볼게. 전문가가 상호관계를 이해합니다.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삼형식인 거고, 또 전문가가 인지를 이해합니다. 삼형식 나와 있는 거, 아니 구별합니다. 삼형식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hat 뒤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 문장 두 개만 붙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주어 한번 봅시다. 전문가가 the expert. 좀 더 예쁘게 쓸게요. 이해합니다. 동사 잘 써야 되는데 뭐 외쳐? 시제 외쳐야 되니까 understands. 그 다음에 이 뒤에 목적어 자리 어떻게 붙여야 돼? 뭐를 이해합니까? 상호관계를 이해하죠. 상호관계 여기 나와 있죠. The interrelationship.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쓸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남았어? 사실간의 나왔죠? 그럼 사실간의 사실 사이에 간은 사이간자니까요. 뭐가 있어요? 뒤에 전명구 붙여주면 되겠죠? Between facts. 요렇게. 그래서 어떻다? 주어, 절주어, 절동사, 절목적어, 삼형식 다 썼다. 그 다음 and. 하고 여기에 구별할 수 있다의 전문가가 지금 주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 다시 쓸 필요 없이 여기에서 동사를 또 써주면 되겠다. 동사는 뭔데요?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하다에 can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can distinguish. 그 다음에 를 자리가 지금 어때? 어떤 아이디어가 핵심적인지를 목적어 자리에 지금 절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인지 보니까 간접 의문문이네 라고 생각하고 접속사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의문사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뭐로 시작하면 돼? which로 시작하면 되죠. which.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여기에서도 주어, 수로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 ideas. 가장 핵심적이다. most central.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다? 수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주어, 호응한 주어 찾고, 그 다음에 형식 찾은 다음에 주, 동, 목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단락독해를 할 때는 맺은 말, 인지 보이는 순간 맨 처음에 의문사부터 써야 돼. 그 다음에 문장 또 주동목, 주어, 보어 뭐 이런 거 써주면 된다. 형식을 써주면 되더라. 괜찮죠? 오케이. 서술형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